네, 안녕하세요. 복돌아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다날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과연 다날은 본격 하락의 시작일지 눌림목일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주가 전망과 대응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과 관련된 재료의 종목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따로 언급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재료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관련주들이 다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쵸? 자, 일단은 평균가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자주 보네요, 요즘. 광고 아닙니다. 저도 이거 키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나와요. 자, 일단은 3개월 평단입니다. 어, 외국인이 7,750원, 7,750원이고요. 개인이 7,830원이네요. 그리고 기관계가 8,300원 부근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외국인 수익 중이고요. 그리고 개인도 수익 중, 그리고 기관계는 손실 중이죠. 1개월 평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외국인 7,900원, 7,970원, 그리고 개인과 외국인의 평단이 비슷하네요. 7,970원. 그리고 기관계가 8,330원 부근입니다. 8,330원 부근. 자, 현재 개인과 외국인은 아직도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기관계는 손실 중. 그래서 이 가격이 중요하다. 이 가격이 중요하다. 7,970원이라는 가격이 중요하다. 오늘 저가가 이 부근을 찍고 나서 8,100원의 종가를 마감을 했죠. 그리고 거래 동향을 보겠습니다. 자, 거래 동향을 봤을 때 이 중요한 때가 이때부터예요. 10월 28일. 10월 28일부터가 중요한데 이때부터 기관의 본격적인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매도했지만 다시 외국인 또 재매수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개인은 계속 매도를 하면서 나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누적 순매수를 보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때부터 대략 계산을 해보면 외국인이 약 30만 주 정도를 아직 보유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250만 주 정도를 아직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두 주체의 보유 물량을 봤을 때 280만 주 정도를 아직 보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개인이 이렇게 55만 주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죠. 기관이 이제 45만 주를 던졌고, 사실 외국인은 뭐 크게 많이 던진 게 아닙니다. 크게 많이 던진 게 아니고 약 30만 주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절반 이상을 차익 실현했다, 외국인이.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들어온 수급만 나간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개인이 받았다.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 나쁘지 않다. 개인이 받아냈지만 이게 이 개인이 받아낸 게 신규 진입자라면 그래도 타점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아까 그 평단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8,000원에서 7,900원 부근 라인은 이제 주체들의 이제 평단 부근이기 때문에 지지의 역할을 할 겁니다. 지지의 역할을 할 거고, 다만 이 라인이 깨지게 되면, 이 라인이 이탈을 하게 되면 본전 심리에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시간에 잠깐 보면 시간에서 이제 8,000원까지 약 1.23% 정도 다시 밀었죠. 그래서 심리적인 가격은 8,000원의 지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차트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놓고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매물대의 지지대가 있습니다. 매물대의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죠. 7,890원에서 7,800원 라인. 이 라인에는
지지대가 있습니다. 매물대의 지지대. 근데 다만 여기에 물려있던 물량이 이제 차익 실현을 하거나 본절 욕구가 나와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이 라인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아까 그 평균값을 보여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단알이 지금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차트를 보실 때 거래량도 중요하겠죠. 거래량도 중요하죠. 이때 가장 큰 거래량을 터뜨렸을 때 양봉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양봉이 이겁니다. 이 두 개의 양봉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길이는 굉장히 긴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을 크게 실린 음봉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평균값을 보여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지금 아까 주체들이 280만 주 정도를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보시면서 만약에 주체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 8,220원과 8,400원 라인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 8,220원까지 갔을 때 저항 라인이 되겠죠. 지금은 이 저항 라인까지 갔을 때 만약에 반등 시 매도 물량이 얼만큼 쏟아지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8,220원까지 갔는데 매도 물량이 140만 주가 나온다. 아니면은 이거의 절반인 70만 주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보유자 분들도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어느 정도 덜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즉 280만 주의 절반은 140만 주인 거고 70만 주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그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 도달을 하게 된다면 8,220원까지 도달을 했는데 70만 주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여러분들도, 개인 투자자 분들도 보유 비중의 25%에서 30% 정도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리고 추가 반등 시 8,410원이 왔는데 그때 8,410원까지 올라왔는데 140만 주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절반 차익 실현하시는 거예요. 보유 비중 100% 중에 절반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꼭 보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고요. 그 프로그램 매수 매도에 대한 영상은 제 최근 그 재생 목록의 공부 영상을 보시면 초록뱀 같은 경우도 있고 그 전날에 올렸던 그 프로그램 매수 매도 보는 법에 대해서도 보시면은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매매에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그 단알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증권 플러스 어플을 받으셔서 이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고요. 10월 6일에 저가였던 5,430원과 10월 13일에 저가였던 5,690원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월 21일에 저가였던 7,070원, 그리고 27일에 저가였던 7,370원, 이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이 라인, 최근의 고가였던 9,410원과 9,500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1일날과 11월 3일날의 고가요. 자, 이렇게 라인을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즉 여기에서 수렴 자리는 어디냐? 수렴 자리는 이 8,220원과 8,410원이라는 겁니다. 즉 이 라인에서는 주가가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자리의 가격의 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과연 저기를 탈환을 할 것이냐? 탈환을 한다면, 탈환하고 버틴다면 위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고, 이 자리까지 도달을 했는데 대규모의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하락을 하게 되겠죠. 이해가 조금 되시겠죠?
그래서 이 추세선과 이 추세선 이렇게 놓고 갔을 때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 다날 같은 경우에는 이 7,890원과 7,890원이라는 가격을 방어를 해주면서 이 오늘의 저가겠죠. 그리고 7,800원이라는 가격을 방어를 해주면서 내일 장중에 시간에서 8,000원까지 밀렸잖아요. 내려온다고 해도 이 추세선 이탈을 하지 않고 7,800원 부분 방어를 해주고 추가 반등 시 어디를 이제 안착을 해야 되죠? 8,200원에서 8,220원 안착하는지 보세요. 안착을 못한다. 그러니까 즉 저항 라인까지 왔는데 프로그램 매도를 보면서 얼마나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를 보시고 이것이 흔들기인지 아니면은 진짜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온다고 해도 자 여기까지 올랐다면 내려왔을 때 현재 종가인 8,100원을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를 지지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 반등해서 8,410원을 돌파하고 안착을 해야 됩니다. 8,400원에서 8,410원까지 갔다. 그리고 그 전 라인은 이때 고가거든요. 8,340원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8,340원에서 8,400원 라인까지 왔는데 주가가 못 버틴다. 그리고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 8,410원에서 8,340원 이하에서는 전량 매도를 추천드립니다. 반등 시 이 라인을 지키지 못한다면 전량 매도하셔라. 근데 이 라인을 지키는데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다면 홀딩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즉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왔을 때 지지를 하고요.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 8,100원 지지하고 그리고 이 8,220원 돌파 후 8,410원까지 갔다가 내려올 때 8,220원 다시 방어를 해주고요. 추가 돌파해서 8,740원 요때 저가까지 올라가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즉 이 거래량을 가장 많이 터뜨렸었던 이때 저가와 그리고 중간값인 8,740원 그리고 종가였던 8,970원 이게 8,970원이 맞나? 네, 8,970원 그 가격이 추가 돌파가 나왔을 때 중요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격까지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 버틴다. 그러면 이때가 9,400원 부근일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9,300원 부근일 거고요. 9,280원인가 그럴 거예요. 즉 그 이후에 이 저항 라인은 추가 돌파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추가 돌파를 할 때 매도 물량이 얼만큼 쏟아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 관점으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요 추세선을 이탈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서 9,500원까지 가는 게 가장 좋은 1번 시나리오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내려왔다. 그러면 이 자리의 지지를 보시고 이 자리를 지지를 못한다면 여기까지 7,45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 7,450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 만약에 내가 대응이 안 돼서 물렸다. 그렇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춘 후 빠져나오는 전략을 해야 되는 1차 라인이 여기입니다. 7,450원. 여기가 1차 분할 매수 자리예요. 신규 진입자한테도 한번 반등을 노려볼 만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다만 다날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지 이미 평단이 좋은 사람들의 보유자의 영역이거나 아니면 트레이딩이 가능한 사람들의 보유자의 영역인 그 대응의 영역인 거지 초보자가 신규 진입을 할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반등을 할 때 이제 저항이 어디에 생기죠? 7,800원과 7,890원의 저항이 생기죠. 이걸 이겨내는지를 보시고 이거를 이겨낸다. 그럼 홀딩인 거고요. 아니면은 이제 100% 또 추가 반등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보유 비중의 3분의 1에서 절반을 매도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다시 7,450원 지켜줘야 되고요. 심리적인 가격은 7,500원이겠죠. 그리고 추가 반등 시 이걸 돌파하는지를 보세요. 돌파하고 여기서 매도 물량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지를 한다. 그러면 반등 시 8,200원에서 8,220원. 이 자리에 강한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전량 매도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자리도 돌파하고 버틴다 그러면 8,400원에 전량 매도를 해야 되겠죠. 즉 3분할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까지 내려왔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1차 분할 매도, 여기서 2차 분할 매도, 여기서 3차 분할 매도 이렇게 해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 7,070원 심리적인 가격은 7,000원 같은 경우에는 깨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장중에는 깰 수도 있습니다. 장중에는 깰 수도 있지만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7,070원이라는 라인 밑으로 여기에 매물대가 횡하죠. 그리고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이 매물대가 전부 저항이 되어버립니다. 전부 저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솔직히 7,070원 심리적 가격인 7,000원이 깨지게 되면 이 자리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이 자리가 5,450원 부분이네요. 5,450원 부분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70원이 깨지게 되면 분할 매수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 지지대는 6,370원이에요. 여기가 2차 분할 매수 자리고요. 마지막 자리가 이 자리다. 5,450원 부분.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여기에서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횡보를 해준다면 다시 7,000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7,000원까지는 재반등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응이 안 되셔서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가격 5,450원만 방어해주고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진다면 시간을 투자하시면 여기까지는, 근데 이런 라인까지 왔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는 데에는 3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빠르면은 뭐 한두 달 안에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7,000원 라인이 깨지면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 기회 비용상. 자, 그리고 이 라인을 한번 보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 10,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잡고서 가보셨던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이때가 이제 저가 라인이죠. 이 가격 잠시만 더 한번 확인을 할게요. 7,430원이네요. 7,430원. 7,450원이 아니고.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등을 한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 중간 라인이 어디냐? 7,45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타야 되는 자리는 7,450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간값이 8,400원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8,100원이라는 가격에서 이 매물대의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반등 시 8,400원 부분까지는 추가 반등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8,400원에서 8,340원 부분이 왔을 때에는 일단은 보유 비중을 덜어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기서 추가 반등이 나온다면 9,500원까지도 혹은 9,300원까지도 다시 추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추가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밀려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덜어내놔야 다시 밀렸을 때 지지하는지를 보고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는 빠져나오든 뭘 하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유 비중을 100% 난 무조건 이건 여기까지 갈 거야 라는 확신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조금 위험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이렇게 보면 제가 이 라인 말씀드렸었죠. 등분. 자, 여기 그리고 이 라인이죠. 이 라인 그리고 8,400원 라인이고요. 8,400원 라인. 그 다음에 2차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1차. 1차가 7,450원. 그리고 2차가 6,370원. 그리고 3차가 이 자리예요. 3차가 이 자리. 3차 라인이 5,430원. 자, 이 등분이 보이시죠? 등분이. 여기서부터 이 간격 대비가 보이실 겁니다. 이 간격 대비. 그래서 이것을 절대로 무시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라인이 깨지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고,
이 라인이 깨지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반대로 올라갔을 때 이 8,400원을 지키면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 중간 자리인 8,740원, 심리적 가격인 8,700원 이 자리를 돌파하고 버티면 다시 한번 이 8,970원까지 8,970원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이 자리도 지킨다면 9,500원 재돌파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월봉상 만원까지도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면 1,400원 목표가, 그 다음에 11,000원, 그 다음에 12,000원 이렇게 목표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끌고 나가실 때에는 항상 지지와 저항을 보시면서 가는 거예요. 돌파했던 자리를 만약에 8,400원을 돌파했어요. 이 돌파하고서 추가 돌파가 나오는지 보시고, 추가 돌파하고 내려올 때 지지 보시고, 지지 못하면 매도하시고, 지지하면 홀딩하시고, 추가 돌파 보시고, 추가 돌파하는데 이 자리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돌파 못한다. 그럼 매도하시고, 근데 지킨다. 그러면 다음 라인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 관점으로서 단알은 추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가급적이면 8,400원 부근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로서 대응을 하시되 8,220원을 안착하는지를 먼저 보셔라. 이 자리를 안착하지 못하면 일단 비중의 4분의 1은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3분의 1이 됐던 4분의 1이 됐던. 그리고 안착을 하게 된다면 8,400원의 보유 비중의 절반 이상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버틴다면 8,740원과 8,97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8,740원 이하 8,740원 이하에서 매도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 재료의 지속성이 완전히 죽었다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추가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뭐 추가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나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충분히 이 종목을 대응을 할 수 있어 라고 하신 분들은 여유롭게 끌고 나가시는 거고, 비중이 이미 크신 분들, 20% 이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매도 라인이 왔을 때는 일단은 절반 이상은 덜어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뭐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절가는 7,000원 부근, 매도가는 8,740원 이하 부근, 그리고 가급적이면 8,400원 부근, 그리고 8,200원 부근 3분할 매도를 추천드립니다. 8,200원에 1차, 8,400원 부근에 2차, 8,740원 부근에 3차 이렇게 매도를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도를 추천드리는 거죠. 그리고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9,500원, 만원, 그 다음에 1,400원, 11,000원까지 보시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 종목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재료도 좋기는 하지만 그리고 제가 아까 평균값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라인 부근에 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눌림목이라고 보지만, 그 자리에서 그 재료가 이제 주체들이 이제 이 종목은 매도를 하고 나가야겠어 라고 판단이 되어서 평균값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수급이 빠져나가는지를 보셔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140만 주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 조심하셔라. 이해가 되시겠죠? 예, 단알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주주분들 성공 투자 되시고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항상 응원합니다. 항상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저도 마음에 항상 응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